우리나라 60세 이상 국민들의 평균 부채가 7,657만 원입니다. 그리고 처분 가능한 소득에 대비한 부채가 109%, 전년보다 5.6%가 높아졌고요. 처분 가능한 소득에 대비한 원리금 상환액, 원리금을 갖고 있는 액수는 23.8%, 이것도 4.5%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빚은 늘고 있고 쓸 돈은 점점 줄고 있고 돈이 집에 주로 묶여 있어서 소비를 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정부가 어제 이 집에 묶여 있는 돈들을 가처분, 쓸 수 있는 소득으로 만들기 위한 구조적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오늘 해설을 드리고 그리고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교원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의 해설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크게 봐서 세 가지지 않습니까? 예, 우선 내 집 연금 3종 세트라는 것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는데요. 네. 쉽게 말하면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돌릴 수 있도록 쉽게 돌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네, 그렇습니다. 우선 주택연금부터 좀 어떤 것인지 잠깐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영모기지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노년층이 될수록 가진 자산들이 전부 다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네. 뭐 지출을 하고 싶어도 소득이 없어서 지출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담보로 해서 연금을 받는 제도인데 그것들을 좀 더 진일보시킨 제도라 보면 되겠습니다. 주택이 있다 그러면 노년층에 주택밖에 없는데 예. 그 주택에서 다달이 뭐 한 50만 원이나 100만 원 연금 형태로 받아 나가다가 만약에 이제 사망했을 경우에는 그 잔액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잔액을 처리한다는 것은 그게 이제 뭐 잔존 가치가 예. 뭐 자기가 받은 연금보다 많다 그러면 상속이 될 것이고 잔존 가치가 만약 마이너스가 되었다 네. 연금을 더 많이 받았다의 경우에는 추가로 비용을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럼 국가가 그냥 부담을 하는 예, 거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연금을 지급한 것보다 가치가 많이 남아있다면 그건 아들딸한테 예, 상속이 되는 거죠. 예, 상속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 내 집 연금 3종 세트라고 해서 어떤 점이 어떻게 더 바뀌게 된 겁니까? 거기서? 내 집 연금 3종 세트는 기본적으로 이제 첫 번째는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네네. 그 방식에 따르면은 이제 그 원래 60세의 뭐 A씨라는 사람이 있다 치면은 그 사람이 그 10년간 대출을 받았다 하면 10년간 갚아야 되는데 지금 당장 대출이 일시에 상환이 되고 네. 그 이후에 이제 그 대출 상환됨과 동시에 매달 그 연금 형태로 받아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 외에도 이제 보금자리 론을 연계해서 보금자리 론을 받을 때부터 주택연금을 신청한다면 그럼 잠깐 좀 이따 좀 먼저 그럼 이 사례를 보면서요. 60세부터 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죠, 지금? 주택 그 담보 대출을 주택연금으로 돌릴 수 있는 그 기준 연령이 60세인데 이분의 경우는 7,500만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3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좀 설명해 주시죠. 7,500만 원 대출을 얻은 3억짜리 아파트 소유자 60세입니다. 네. 그리고 10년 만기에 일시 상환 대출인데 3%대 이자라 그러면은 주택연금 미가입 시에는 70세까지 매월 19만 원 이자를 내야 되는데 지금 내고 있는 거죠, 계속? 예, 지금? 내고 있습니다. 네. 70세까지. 근데 연금 전환 시에는 부채 상환으로 이자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담대 주택담보대출의 상환도 70세에 이제 7,500만 원을 상환하게 되는데 원금을 상환하는 거죠. 일시 인출로 해서 대출금 상환하기 때문에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연금 같은 경우는 60세부터 사망 시까지 매월 26만 원을 받는 경우이기 때문에 기존의 주택담보대출보다는 훨씬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재산세, 소득세 이런 것들을 이제 매년 한 20만 원 정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노년층에게는 좀 유리한 제도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니까 집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건데 이걸 파는 거죠. 말하자면 팔고 그걸로 주택담보대출은 갚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가치를 가지고 연금 형태로 받아 나가는 거죠. 네, 연금을 그러니까 26만 원씩. 60세부터 26만 원. 그래서 3억짜리 아파트가 3억짜리 주택이 7,500만 원을 제하면은 2억 2,500만 원인데 거기에 대한 연금을 매월 26만 원씩 수령해가는 형태입니다. 네. 자, 그리고 만약에 그 사망했을 때까지도 집에 가치가 남아있다 그러면 그건 아들딸한테 상속이 되는 거죠. 돌려주게 상속하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까지의 제도하고 이 달라진 점이 기존 영모기지 제도 같은 경우에는 은행권에서 단순하게 주택에 대한 그 이율 계산해서 연금만 받았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 주택 대출을 상환할 수 있다는 것들도 있고 그다음 이자 부담도 좀 줄여준다는 것 그런 측면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연금으로 받을 돈의 지금까지는 50%만 일시 예. 주택하게 돼 있는데 70%도 요번에 70%까지 늘어나게 됐죠. 그러니까 전체 연금으로 받을 돈의 지금까지는 50%만 그렇죠. 일시적으로 받을 수 있었는데 상환할 수 있었는데 예. 뭐 쓸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70%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과거에 끼고 있던 주택담보대출 같은 거를 일시에 상환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갚을 수 있다. 예, 예. 그리고 연금을 평생 사망 때까지 받는 게 아니라 10년이나 15년만으로 한정해서 받을 수도 있게 돼 있다면서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이용하는 것보다는 뭐 생존 가능성이 요즘 계속 길어지기 때문에 연령이 예. 네. 그 장기적으로 계속 받는 형태 그것들이 보통 더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택연금 제도가 있었지만은 실제 가입한 사람은 아주 작죠. 아주 1% 정도라고 주택 가진 0.9%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60세 이상에서요. 예, 예, 예. 이게 그래도 결국 집은 자식한테 물려줘야 되는 것 아니냐, 예, 내가 예. 뭐 세상 떠나고 나면 예, 예.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예, 예. 근데 이렇게 되면은 많이 좀 바뀔 수 있을까요? 실제로 분위기가? 실제 지금 노년층에서 네. 가처분 소득이 워낙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노년층의 자산 구성을 보게 되면은 85%가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쓸 수 있는 돈이 없는 상태죠. 그래서 일부 사람들 사이에서는 예. 이 상품 자체가 상당한 화제를 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40대, 50대 3종 세트라는 것 중에 예. 두 번째가 예, 예. 40대, 50대한테는 어떻게 적용되는 것이죠? 40대, 50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보금자리론이 있었습니다. 예. 그 보금자리론 같은 것들을 그 주택연금과 연계할 경우에 그러니까 보금자리론을 받을 때 나는 주택연금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보금자리 금리 자체를 좀 낮춰주는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뭐 세금 혜택이라든가 나중에 전환했을 때 그런 부담 같은 것들도 좀 줄여주는 제도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40세에서 59세까지의 예, 분들은 보금자리 내가 60세 예. 되면은 예. 여기에 주택연금 가입하겠다. 예, 라고 예. 미리 의사를 밝히면 예, 예. 그러면은 이자를 좀 깎아주고 이자를 이제 뭐 3.2%인데 3.1%로 깎아준다라든가. 얼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연으로 따져보면은 예. 좀 그 12만 원 정도의 혜택이고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소득이 좀 작은 계층이기 때문에 네. 이 대상지가 지금 자막이 나오지만 소득이 한 2,350만 원 이하의 뭐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 해당되기 때문에 좀 괜찮지 않을까라 보입니다. 그리고 그건 지금 취약계층을 위한 예, 주택연금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 그렇습니다. 3종 세트 중에 세 번째 말씀하시는 예, 예. 것이고요. 지금 자막은 취약계층으로 나오고 있어가지고 예, 예. 근데 이- 아니요, 그 옆에 왼쪽이 지금 40, 50대를 예, 예. 말씀드리고 40대 같은 그래도 이제 그 사망 시까지 그 연금 수령액이 계속 있다는 것하고 네. 재산세 소득세가 감면 폭이 매년 한 2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아하. 혜택은 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예. 재산을 넘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재산세가 없어지는 예, 예. 셈이 되는 재산세 것이군요. 감면을 해주는 거죠. 예. 40, 50대들한테도 좀 유인이 될 만한 근데 이게 시장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상품은 주택을 지금 현재 가치로 평가해서 그다음 연금이 나오는데 예.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를 것 같다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 상대적으로 인기가 좀 적을 것 같고 가격이 좀 정체되어 있다 할 경우에는 그 이자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예. 인기가 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예. 전체적으로 정부가 하여간 이런 정책들을 내놓은 것이 예. 가계 부채가 지금 눈덩이처럼 불어가니까 가계 예. 부채는 줄여주고 집권 부채를 상환하게 만드는 것이니까요. 예, 그리고 예. 쓸 수 있는 돈을 좀 늘려주겠다라는 그런 것인데 예. 그런 방향으로 효과가 발생 많이 효과가 될까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부 발표 자료를 봐도 그렇고 네. 특히 노년층 같은 경우에는 그 연금을 받았을 때 그 소비 성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노년 되면은 그 소득액도 적기 때문에 소득액이 적을수록 현금 가용액이 커지게 되면은 소비가 늘어나고 그래서 내수 진작 효과도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그 세 가지의 정책 중에서 첫 번째가 지금 그 말씀드린 내 집 연금 3종 세트고요. 두 번째가 전세금 펀드라는 것입니다. 예, 전세금 펀드 이거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전세금 펀드라는 거는 전세로 살고 있다가 최근에 반전세라든가 준전세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전세금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해서 그렇게 살 경우가 많은데 예. 전세금을 돌려받았으면은 뭐 1억, 2억 이렇게 돌려받았을 텐데 그 돈을 보통 어떻게 놔두느냐 하면은 뭐 적금이나 예금 형태로 놔두고 있습니다. 네, 네. 금리도 상당히 낮고 그렇기 예. 때문에 이 돈을 어떻게 좀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수익률을 좀 높여줄 수 있겠는가. 그리고 여기서 발생하는 그 수익을 가지고 월세 전환에 따라서 고통받는 사람들한테 좀 더 저리로 줄 수 있는
그 제도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네. 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예, 저희가 그 예를 들었는데요. 예, 전세보증금 펀드 활용예인데 돌려받은 전세보증금이 1억이다 했을 때 1억을 정기예금에 가입하면은 1.6%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이걸 전세보증금 펀드에 가입하게 되면은 연 4% 정도의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 소득세를 물더라도 뭐 세제 혜택도 주어줄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더라도 뭐 338만 원이기 때문에 네. 기존보다는 한 200만 원 정도 더 큰 소득이 발생할 걸로 보입니다. 예. 두 가지 의문들을 많이 제기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원금 보장하면서 4% 수익을 진짜 내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거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세보증금 돌려받아서 그걸 갖고 있는 또는 예금에 넣는 사람이 많겠는가. 대부분 뭐 빚을 갚든지 하는 경우가 많지 않냐. 실제로 그걸 1억, 2억씩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보통 전세보증금 자체가 예. 빚을 끼고 있는 사람들도 수도권은 많지만은 지방이나 이런 경우에는 그게 고스란히 예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갈 수요가 어느 정도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수익률이 4%라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 높은 수익률이고 어떻게 보면은 또 최근에 부동산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5에서 7%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과히 높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4%가 과연 보장되는 거냐의 문제인데 그 4% 보장에 대해서는 이제 운용사가 1차적으로 좀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는 공적 자금이 그 다음을 책임지는 구조로 지금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4% 수익이라면은 어느 정도 합리적인 수준이 아니냐라고 여겨집니다. 네. 우리나라 지금 민간 연기금들의 수익률이 대략 3.55 정도라고 하니까요. 수익률을 높이고 안정성을 보강했다고 보시죠. 갖추려면은 이 펀드 규모가 조성되는 펀드 규모가 뭐 몇조 원 정도로는 안 되고 몇십조 원은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는 분들이 있던데. 그 몇십조 원까지 가서 이제 하게 되면은 수익률이 시장 수익률에 거의 근접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규모 자체가 커가지고 그 더 큰 수익률이 나온다는 건 좀 쉽지는 않은 것 같고 최근에 몇천억 단위로 형성되어 있는 소규모 펀드들도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한 5% 내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포트폴리오를 좀 잘 분산을 시킨다면은 4%가 그렇게 무리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우리나라 지금 그 세입자의 55%가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됐다고 하고요. 전세 보증금이 전국적으로 360조 원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펀드로 돌려서 안정된 수익을 갖도록 해주겠다라는 것이 전세금 펀드의 취지입니다. 효과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어제 나온 대책 중에 세 번째가 뉴스테이를 늘리겠다라는 것입니다. 뉴스테이 좀 먼저 설명해 주시죠. 뉴스테이는 두 가지 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우리 월세 워낙 빨리 월세로 바뀌고 있는데 월세 세입자들조차도 거주 안정성이 불안하다는 겁니다. 뭐 1년, 2년마다 쫓겨다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한 적어도 한 4년, 8년 정도는 살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거주 안정성이나 목표가 하나가 있고 하나는 이제 우리 임대사업자 자체가 워낙 영세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뭐 20만 원, 40만 원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있어서 선진화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두 가지를 다 해보자 해서 민간이 중산층을 대상으로 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게 뉴스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기업 브랜드 아파트들인데 8년까지는 마음 놓고 살 수 있고 청약 제한이 없고 그래서 인기를 꽤 끌었고요. 지난해에도요. 8년 지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8년 지나면은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 계속 유지할 수도 있고, 근데 뭐 그럴 가능성이 좀 희박해 보입니다. 왜요? 건설업체 자체가 이제 자금난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자금을 장기간 묶어두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8년 지나면은 이제 분양 전환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살던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 거죠? 살던 사람은 이제 살던 사람은 사실 다수가 요구를 할 경우에는 4년만 지나도 분양 전환해서 분양을 받을 수도 있고, 나중에 8년 지나서 분양 전환할 때 과거의 공공임대주택처럼 분양을 받을 수도 있고, 분양을 받기 싫으면 다른 쪽으로 이제 이사를 가야겠죠. 그러면 살던 사람 입장에서 좀 안정성이 8년 지나면 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기존에는 이제 5년 정도로 확보를 해줬는데 과거의 5년보다 8년으로 늘어났으니까 과거보다는 좀 안정성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표로 보여드렸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올해 5만, 내년 5만 5천 뭐 더 지정을 많이 늘려서 지난해 이미 2만 4천 했고 그래서 13만 정도를 공급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가격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가격이 지금까지 시범지구에 나온 것들을 보게 되면은 시세의 한 90%에서 시세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가격이 싸지가 않다라고 하지만은 실제 중산층을 대상으로 해서 나온 것들이라서 가격이 뭐 고 시세하고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들은 이게 이제 각종 부가 서비스가 많이 붙습니다. 뭐 보육 서비스라든가 그 부가 서비스가 붙게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관리비가 올라갈
같지 않느냐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나온 것들 보게 되면은 수원 권선지구 같은 경우에는 뭐 8년간 보증금을 올리지 않겠다라고도 하고 있고, 뭐 인천 도화동 같은 경우에도 5%가 법정 상한선인데 4% 이상 올리지 않겠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인가를 할 때 국토부가 잘 조절한다면은 시세보다 좀 낮게 하면서 뭐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전세금이 워낙 비싸니까 사실은 수요자 입장에서 10%만 낮더라도 몇 천만 원일 수 있는, 그렇죠. 있는 것이니까요. 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테이라든가 임대 쪽에 사람들이 수요가 많이 발생하니까 이런 정책들을 내놓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매매 시장은 죽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충돌하는 게 아니냐, 결국. 지난해는 매매 시장을 좀 살려보려고 정부가 많이 불을 지폈는데, 그럼 그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매매 시장하고 그 임대 시장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개가 연관이 되어 있긴 하지만은 지금 나오는 물량 자체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가구 전체로 한 1,800만 정도의 주택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물량들이 대략 한 10만 원, 5만 원, 연 단위로 따지면 5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큰 충격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게 월세가 앞으로 계속 진행될 텐데 이런 데 있어 가지고 월세 문화의 어떤 기준을 하나 만들어 주는 게 아니냐, 그 정도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심교원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의 해설 들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